이해하냐 못하냐의 대박이냐 폭망이냐의 대명사 스펙트럼 분석기. 솔직히 이 웹툰은 다루고 싶었지만 다루기 두려운 웹툰 중에 하나였는데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나름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라 리뷰가 적당할 것 같아 선택한 작품입니다. 정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도국이란 작가는 상당히 마약 같은 만화를 자주 그리시는 분이죠. 그 성격은 만화에서도 잘 드러나는 편인데 마치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할 정도로 난해한 만화들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도국 작가를 아시는 분은 하리랑 에그타르트라는 만화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 상당한 병맛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고 자신의 야심을 후반부에는 무작위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두 번째 리뷰는 그의 정식 작품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본 웹툰은 스토리도 모호하고 그림체조차 모호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체는 신비로워서 좋다고 하지만 많은 독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아서 다루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죠. 또 생각보다 중반까지는 탄탄한 전개였지만 결말 부분에서 상당히 난해한 결과로 열어버리고 엉뚱하게 닫아버린 웹툰입니다. 보통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이 웹툰은 열린 결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곳이 분명 결과는 있는 것 같은데 결말인데 도저히 그 의미와 해석을 풀 수가 없다는 점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하지 못한 언어장애 3급 코미디언 여자와 미용사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단 16부작의 짧은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던 이유는 초중반 전개에는 화려한 스토리와 탄탄한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었는데 단 몇 부의 후반부가 독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코미디언은 미용사 남자와 만나게 되고 미용사 남자는 코미디언을 만나 작업을 걸려 하다가 언어장애라는 사실을 지각하고 급히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명함을 주고 미용해준다는 말에 코미디언 여자는 미용실에 가게 되고 미용실에 가게 된 여자는 남자의 미용 솜씨가 마음에 들어 30일간 월급의 3배를 주고 매니저로 고용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리뷰도 흑백 웹툰이라 흑백 웹툰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그림의 색깔을 더 중요하게 여겨 흑백 웹툰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스텔 톤의 따뜻한 그림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선을 좋아하며 보기만 해도 푸근한 그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기는 정확히 내 취향을 벗어나지만 꽤나 마음을 유혹하는 그림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흑백임에도 제멋대로인 선, 형체가 구분가지 않을 정도의 완성이 아닌 콘티 같은 느낌이 꽤나 새로운 그림에 신비한 느낌마저 줍니다. 마치 크로키한 그림을 만화로 낸 것 같은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본인은 도국 작가를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 스펙트럼 분석기 웹툰을 접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림체의 신비로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작품의 작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도국 작가는 일부러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잘 그려도 남자는 대충 그린 것 같습니다. 아마 도국 작가가 이 글을 본다면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성격이라서 한번 써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작품은 어느 말 못하는 코미디언 간나비와 헤어 디자이너인 장이동의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앞서 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접하면 혼잣말을 하면 스토리 전개에 힘쓰는 남자 주인공 장이동이 내용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은 뒤에 있으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현재는 언어장애 상급이 간나비는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코미디언임에도 항우울제 약을 달고 사는 캐릭터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매니저가 되며 30일간 계약을 하는데 이는 간나비가 죽은 날로 체크한 30일 동안 장이동에게 헤어 디자인을 맡기고 죽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간나비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며 긴급 벨을 눌렀는데도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언어장애인 간나비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될 때 뛰쳐나와 어디론가 갔을 때
장희동이 엘리베이터에서 상황을 듣고 간나비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처럼 장희동은 자연스럽게 간나비를 걱정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목선을 깔아두며 사건의 발달은 시작됩니다. 첫 만남 때 장희동은 간나비가 언어장애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환타지아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걸었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간나비가 언어장애인이란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친 간나비를 찾은 장희동은 간나비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장희동은 간나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니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완벽한 전개이고 스토리입니다. 이제부터 뭘 집어넣든 장희동과 간나비의 간절한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겨우 16부작으로 끝난 것이 아직도 안타깝지만 결말을 봤을 때는 빠른 전개가 나쁜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면 간절함이 덜할 것이고 결말에 대한 확실한 내용의 팩트가 떨어지기 할 것이기 때문에 조국은 단편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간나비와 장희동은 그렇게 30일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의미 없는 데이트에서 금랑 왕래는 곡선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전개로 돌아가 보자면 장희동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수가 바로 퍼플레빗입니다. 앨범을 하나밖에 내지 않았지만 엄청난 인기로 유명해진 얼굴 없는 가수이며 장희동은 이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목소리를 잃은 간나비는 이 노래를 몹시 싫어합니다. 간나비는 머리를 자르며 이 가수의 노래를 끄라고 하며 이 가수의 노래가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간나비가 후천적으로 목소리를 잃은 언어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복선이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데이트를 하던 간나비는 위시리스트를 얘기하던 도중 장희동의 위시리스트는 퍼플레빗의 노래를 실제로 듣고 싶다. 간나비씨가 유명해지면 실제로 듣게 해달라고 발언하는데 이때 데이트하던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에게 비키라고 하고 피아노를 치게 되는 장희동은 이 노래가 바로 퍼플레빗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곤 장희동은 간나비를 더 좋아하게 되지만 30일이 지난 여자는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스토리와 줄거리를 설명한 이유는 말 13화 구간 때문입니다. 처음 말했다시피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결말 부분에 많은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그 구간이 바로 13화인데 이까지 13일 동안 만난 시간이 바로 10화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이 웹툰에는 복서문과 떡밥이 수많이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토리와 자잘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줄거리는 남은 6화의 의미심장한 결과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간나비는 30일 이후에 예견되어 있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목이 맨 밧줄이 끊어지고 떨어질 때 캑캑 아이고 목이야 라는 소리와 함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간나비는 이미 30일 동안 장희동과 많이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고 수많은 망설임과 장희동을 생각하고 목을 매달면 아마 장희동에게 자기의 목소리는 장희동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매달아 장희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때 자신을 바로 찾아준 장희동을 생각하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장희동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구해주지 못한 것처럼 목을 매단 순간 구해주지 못할 것도 아마 자연스럽게 장면을 겹쳐주기 위한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나비는 장희동과 이별했을 때를 떠올려 자신은 나비씨는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어요. 그 사랑을 당당하게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고요 라고 했던 장희동의 말을 따라 자신이 퍼플레빗임을 그리고 코미디언이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간나비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기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노래를 하고 광고를 찍고 영화를 하고 매니저를 구하고 장희동이 생각난다. 그리고 후회한다. 불러봐도 예전처럼 멀리서 듣지 못하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다. 목소리가 닿지 않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닿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헤어진 3주째의 날에 직감했다.
여기까지가 아주 훌륭한 14화의 구간입니다. 마의 14화의 구간임은 이 이후에 벌점과 댓글 수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 결말이 매우 오묘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장희동을 그리워하고 14화에서 15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15화의 시인에서는 정말 많은 독선, 떡밥과 내용이 담겨있는 무성영화인데 그 떡밥과 무성영화의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보려 합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싶은 독자는 이 부분을 넘기고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15화와 1화 간나비가 처음 연극 대본을 위해 혹은 재미로 희동에게 뽀뽀하는 장면. 15화와 5화 엘리베이터에 갇힌 간나비,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간나비, 쉿과 관련이 있음. 15화와 8화 퍼플레빗의 목소리로 장희동에게 간나비가 레스토랑에서 불러주는 노래. 그리고 코미디언이잖아요 와 겹치는 장면. 첫 번째, 간나비가 흡연하는 장면, 판타지아로 만난 인연. 두 번째, 볼에 뽀뽀하는 장면. 세 번째, 간나비와 경찰이 다투는 장면. 장희동이 대시를 하지만 이내 도망치는 장희동. 네 번째,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 장희동이 간나비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 다섯 번째, 감옥에서 사자와 만난 장면. 장희동 몰래 머리를 밀어서 삐쭉삐쭉해진 머리. 여섯 번째, 감옥에서 쉿. 일곱 번째, 욕조에 몸을 담근 장면. 간나비가 죽은 날을 생각하며 욕조에서 생각하는 장면. 여덟 번째, 비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는 장면. 간나비가 엘리베이터에 도망쳤을 때 비 맞고 온 장희동. 아홉 번째,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 열 번째, 얼굴을 찡그린 채 혼자 노래를 부르는 장면. 장희동이 퍼플레빗임을 인지하고 간나비에게 다가가는 장면. 11번째, 팬케이크를 맞는 장면. 매몰차게 이별을 구한 간나비. 12번째, 여자와의 식사. 목소리가 돌아오는 키, 인기는 많아짐. 13번째, 엎드려 있는 장면. 장희동이 그리움. 14번째, 쫓아오는 자동차. 인기에 쫓기게 되며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김. 15번째, 시끄러운 경적 소리. 인기를 갖게 되었지만 희동이 없음. 16번째, 웃음. 이렇게 장면을 전에 나왔던 장면들을 함축해서 겹쳐볼 수 있는데 이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지 이것이 확실한 떡밥이 아니라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화로 처음에 말했던 희동이 나레이션을 독백과 얘기하며 전개를 푸는 장면이 11화에서 풀리는데 이는 장희동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나레이션은 바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독백에게 당신은 누군지를 물어봤으며 놀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죽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 화의 알록달록한 색깔이나 영문 모를 불상 같은 동상은 아마 굿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있는 장희동의 눈은 굿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당해 장희동은 몸에 막대기로 보이는 것에 몸을 간통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로 갈라지는데 장희동이 죽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장희동이 떨어진 순간 보인 것은 유명해진 간나비의 큰 광고판. 그것을 보고 안심한 희동이 눈을 감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던 간나비, 그리고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게 된 희동. 이에 접점이 생겨 희동은 간나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희동은 죽기 직전 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처음 희동이 간나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말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몇 가지 추측이 생기게 되고 에필로그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희동과 간나비는 만나지만 어째서인지 희동의 모습은 이후로도 투명하게 그려지며 간나비는 희동을 알아보고 포옹하게 됩니다. 이는 희동이 마지막에 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처럼 간나비의 말을 들었던 희동처럼 간나비가 죽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희동을 죽은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혹은 마지막으로 갓나비의 광고판을 보고 희동이 갓나비가 있음을 그리고 유명해졌음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굿을 멈추고 보려던 건 안 보이려던 건 그만두고 안대를 벗음으로 굿을 하지 않고 갓나비를 찾아가서 만난 것. 혹은 희동은 굿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갓나비는 인기에 지치고 희동을 그리워하여 자살하여 죽은 채로 둘이 만난 것. 혹은 갓나비가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죽은 사람인 갓나비를 잊고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굿을 하다 갓나비의 광고판을 보고 갓나비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갓나비에게 찾아간 것. 그리고 작가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이라는 말을 남기고 작품을 끝내게 됩니다. 아마 극락왕생이란 씬을 의미 없이 넣은 떡밥은 아닐 것 같아 둘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정말 독자들이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낸 작품 스펙트럼 분석기. 설명하면서도 무지막지하게 힘든 웹툰이었습니다. 많은 결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중간에도 몇 번이나 다시 웹툰을 정주행한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조금 더 근접한 답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생각을 틀리지 않기 위해 썼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파에 젖은 목소리를 잃은 여자와 헤어 디자이너의 러브스토리가 아닌 난해하고 복잡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난해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목소리를 잃은 여자의 고충이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남자가 중간중간 겪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짧은 이야기 안에 함축적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갓나비와 장희동의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웹툰은 정말 많은 떡밥으로 인해 난해하게 마지막에 가서 욕을 많이 먹은 웹툰이긴 하지만 전개 부분에서 정말 알차게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개는 훌륭하지만 단순하게 웹툰을 보시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성 영화를 배경으로 음악, 연출을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품의 모티브는 찰리 채플린을 많이 쓴 것일 것이며 그 외에는 작가의 연출력에 달려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웹툰을 볼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무성 영화를 모티브로 한 만큼 장면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도록 힘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의미 깊게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웹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재밌고 그렇기에 좀 더 보기 힘들었던 잃은 목소리를 안고 살아가는 갓나비나 잃을 목소리를 들은 장희동이나 이에 폭을 공감할 수도 있고 작품 안에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추려볼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치 숨바꼭질 같은 웹툰이었습니다.